안녕하십니까. 이우용입니다. 리포트,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요? 굿 리포트 만들기. 자, 오늘을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리포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리포트의 목적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다. 배경 설명을 들은 후 미루지 말고 즉시 시작하라. 주제에 맞는 재료를 풍부하게 확보하라. 좋은 재료가 좋은 집을 짓는다. 인용하고 출처를 밝혀라. 새롭고 창의적인 내 생각을 담아라 하는 과정까지, 그리고 구슬이 성하려도 깨워야 보배다. 재료를 나열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구성하라. 여기까지가 이제 그 준비 과정이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세 가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이죠. 궁금함이 없게 정확하게 코렉트, 군더더기는 가려내고 짧은 문장으로 간결하게 심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easy, 이렇게 쓰라는 작성 원칙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단계죠.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는 리포트를 넘어서 보는 리포트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책을 봤잖아요. 책을 이렇게 하나씩 읽었었죠. 근데 그림이 나오면서부터 우리는 그림을 보기 시작했고, 이제는 읽는 게 아니라 본다. 그래서 많은 책들이 읽는 책이 아니라 보는 책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리포트도 마찬가지예요. 네, 보는 리포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읽는 리포트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역시 학교에 있는 학술적인 리포트는 거의 다 문자를 해독하는 읽는 문자 지상주의의 그 표현 방식이죠. 그러나 이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그런 문자, 텍스트를 읽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요런 젊은 세대, 특히 어린이들은요, 거의 동영상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학교에 가면 책을 배우고.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시고. 제가 어느 신문에 나온 건데, 주안역 일본 출구로 나와 지하도 100m 정도 걸어서 지하상가 9번 출구로 나온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이 옹진냉면이라는 집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여기 찾아갈 수 있겠어요? 굉장히 힘들죠. 예? 힘듭니다. 이렇게 그 문자를 읽고서 어떤 그 메시지를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분의 부고인데요. 장례식을 알리는 부고인데, 세로 글씨로 써 있지만 한글로 써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이 훨씬 쉽게 읽을 수는 있어요. 저는 이걸 가로로 했더라면 얼마나 읽기가 편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아도 보통 이 부고들을 보면 굉장히 시작부터 끝까지 한자로 되어 있어서 이거 부고 보고 읽기가 참 어렵잖아요. 요즘은 이런 거 잘 나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이 부고를 보면요,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신문에서 오랜 것이니까 이렇게 쉽게 쓰면 될 텐데, 이거 어렵게 한눈에 들어오게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리포트를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문 용어가 있는데요. 가독성이라는 말하고 이독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알아두셔야 돼요. 가독성이라는 것은 글자가 눈에 들어오느냐는 거죠. 눈에 식별이 되느냐. 그러니까 글자의 크기라든지 굵기, 모양, 색깔, 또 배열, 재질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 가독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이독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독성이라는 것은 의미가 금방 머릿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는 correct, easy, simple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금방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잘 안 돼 있고 문장이 너무 길다든지 어려운 단어 썼다든지 이러면은 읽는데 굉장히 힘들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독성을 높이려면 이독성이 좀 따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 지상주의를 벗어나야 되죠. 일단 보여야지 뜻을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에 잘 띄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선택한다든지 표현을 하는 것이 연결돼야 두 가지가 잘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리를 보면요.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있는데 오른쪽 뇌가 이게 그 시각적으로 눈으로 이해하는, 그죠? 그림을 이해하는 그런 뇌거든요. 근데 인제 이게 왼쪽 뇌는 뭐냐면 의미를 분석하는 뇌란 말이죠. 그래서 가독성과 이독성이 같이 되어야 메시지가 전달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가독성은 좋은데 이독성이 나쁘다든지 이독성은 좋은데 가독성이 나쁘다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예. 이거 그래서 보고서나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할 때는 항상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고 부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숲을 보여주고 나무를 보여주는 것이 순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먼저 하고, 우리는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먼저 보여주고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역으로 봤을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문자라는 것은요,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뭐 이런 데 좋지만요, 단점은 외국인이나 문맹자는 읽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굉장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차트나 데이터, 그래프죠. 그다음에 이미지 뭐 이런 것은 상당히 전달이 잘 되고 쉽게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오죠. 그러잖아요. '아, 그림이 그려지네.' 네, 설명을 들으니까 뭐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림을 보여주고 설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예. 자,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이런 표시가 앞에 딱 붙어 있어요. 1 차로, 2 차로, 3 차로, 4 차로. 이걸 읽고요. 이걸 다 1 차로, 2 차로, 3 차로로 대입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1 차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세로로 1 차로, 2 차로, 3 차로, 4 차로 이렇게 글씨를 써 줘야지 이해가 가지, 이렇게 해 놓으면서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곳곳에 우리를 많이 머리 아프게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한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길 가다 여러분 이런 거 보셨겠죠? 우측 차로가 없어진다는 거죠. 좁혀진다.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이 그림을 사진을 찍어서 분석해 보니까 우측 차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좌측 차로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좌측 차로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측 차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건지 몰라요. 근데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이게 보는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글자를 얼마나 굵게, 얼마나 크게, 색깔, 번호 뭐 등등 이런 걸 통해서 의미를 훨씬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도표나 그래프를 가지고 훨씬 더 의미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파워포인트 같은 거 작성하시다 보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런 틀들이 있어요. 그래픽들이 있잖아요. 이 그래픽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가장 적절한 걸 찾아서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면 상대방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표현을 잘하는 능력이 여러분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포트도 이런 식으로 표를 많이 이용해 주면 많은 문장을 쓰지 않고도, 글을 쓰지 않고도 전달이 더 명확하게 될 수 있어요. 물론 그림하고 사진을 집어넣으면 뭐 두말할 것 없이 머릿속에 쏙 들어오죠. 이걸 서술로 설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야구했는데 우리가 이겼잖아요. 이종범 선수가 1대인데 이종범 선수의 중견수 유격수 자리가 이게 5억 원째, 이종범의 연봉이 5억 원인데 외국인 선수는 122억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포지션별로 선수들의 몸값을 다 정리해 놨는데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는 62억짜리하고 13억짜리하고 붙은 거죠. 일루수. 이렇게 이것을 글로 딱 표현한 것보다는 이처럼 그림으로 사진으로
또 표로 해놓으니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잘 익히셔야 됩니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성장률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복잡하게 글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하나 그려주면 금방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문자 지상주의를 벗어납니다. 여러분이 글씨를 문자를 많이 쓰면 뭔가 의미가 전달될 것 같다는 게 문자 지상주의거든요. 그거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사람의 오른쪽 뇌는 어떤 그림을 파악하고 왼쪽 뇌는 문자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오른쪽 뇌로 전체 그림을 보여준 다음에 왼쪽 뇌로 하나씩 분석을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나무를 설명하는데 나무 설명만 해서 되겠어요? 나무까지 설명해서는 안 되잖아요. 숲을 먼저 설명하고 나무를 설명하고 가지를 설명하고 이게 큰 거부터 작은 거로 표현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점 하나 잘 찍으면, 또 밑줄 하나 잘 치면, 표 하나 잘 해주면 리포트의 가치가 확 바뀝니다. 여기 지금 배경 나와 있는 글들 보세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젊은이들이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이유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림을 자기가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글들이 아니면은 잘 읽질 않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문자를 읽고 해독하는 능력도 많이 길러야 되겠죠, 물론. 그렇지만은 우리가 표현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매우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표현력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리포트도 마찬가지다. 교수님이 이 여러분의 리포트를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라는 것입니다. 그게 굿 리포트의 비결이죠. 네. 여러분, 읽는 것이 아니라 보는 리포트를 만드십시오. 굿 리포트. 다음 시간 마지막입니다. Let